자, 44페이지 속도와 가속도 미분의 마지막 파트입니다. 마지막 파트. 자, 여기는 우리가 미분계수라고 하는 친구를 처음 공부했을 때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다른 뜻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어떤 게 있었냐면 미분계수, 접선의 기울기. 기억나요? 네. 같은 말이었죠? 접선의 기울기. 또 같은 말? 순간 변화. 다 같은 말이었어요. 이거 세 개 다 같은 말이라고 기억나요? 미분계수 할 때. 그래서 다 기억나요. 우리가 일단 미분계수에 관련된 얘기는 되게 많이 했어요. 그렇지? 미분계수는 정말 그냥 수학적인 얘기다 보니까 다 뭐 F 빼기 F의 분모가 뭐 이런 거 다 했었고, 접선 얘기도 열심히 했죠. 접선 얘기. 접선의 방식 막 세 가지 케이스 다 하고 접한다고 뭔지도 하고 이것저것 많이 봤단 말이지. 얘만 좀 너무 그러지 않니? 오늘 할 얘기가 다 여기고, 미분계수가 가지고 있는 순간 변화율에 관련된 얘기를 할 겁니다. 순간 변화. 그래서 오늘의 포인트는 변화율. 뭔가가 변하는 그 비율, 변화율, 무언가가 변하는 비율이 바로 미분계수예요.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이제 위치라고 부르는 친구들 있죠. 위치. 제가 뭐 차를 타고 막 움직여요. 차를 타고 움직여. 수직선이 딱 있다 칩시다. 수직선이 있고, 자 여기 집이 학원이 있어요. 출근을 해야겠죠? 움직여. 그러면은 내 위치가 계속 바뀌겠지, 그치? 내 위치를 숫자로 표현하기 위해서 얘를 편의상 원점을 하고 놓고 학원까지 거리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귀찮으니까 10이라고 놓읍시다. 얘가 막 움직일 거 아니겠어? 내가 차 타고 움직이면서. 한 1분 뒤에 봤더니 한 이쯤에 가 있고, 2분 뒤에 봤더니 한 이쯤에 가 있고, 이쯤에서 차 막히는지 계속 안 움직이다가 3분 뒤에 여기 있다가 5분 뒤에 막 여기 와 있고, 뭐 6분 뒤에 여기 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학원에 도착을 할 거란 말이지. 이 아이들을 우리는 이제 위치라고 부르는데, 위치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죠. 나의 위치가 시간에 따라서 변합니다. 그럼 그 변화의 비율, 즉 시간이 밑에 들어가고 그 위치가 위로 들어갑니다. 시간이 변함에 따라서 위치가 변하는데, 그 시간과 위치의 비율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걸 우리가 속도라고 해요. 속도. 예를 들면 우리가 시속 100km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1시간에 100km만큼 위치가 변한다 이런 뜻이에요. 오케이? 내가 1시간당 100km씩 위치가 변한다. 1시간당 위치가 얼마씩 변한다. 그래서 위치와 속도가요, 사실 미분 관계예요. 위치의 입장에서 그걸 시간의 변화율로 바꾸는 게 바로 속도거든. 이게 속도거든. 우리가 보통 이제 초등학교 때문에 시간분의 거리 했던 그거 있잖아. 거리가 위치야, 거리가 위치. 내가 어떤 위치라는 게 거리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위치와 속도가 서로 도함수 관계, 미분하면 나오는 그런 관계라는 거고요. 그럼 다시 이 속도의 변화율은 뭐게? 속도의 변화율. 속도가 얼마큼 변하는지를 나타내주는 지표가 있어요. 속도가 증가하고 있다. 속도가 감소하고 있다. 이걸 나타내주는 지표. 그걸 가속도라고 해요. 가속도. 물리하는 사람 있나? 좋습니다. 뭔 말인지 알아요? 잘 알죠. 가속. 알겠죠? 처음 배우는 거죠. 가속. 위치가 시간에 비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표현해주는 지표가 바로 속도고요. 속도가 시간당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나타내주는 게 바로 가속도. 그래서 이게 서로 미분 관계입니다.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나오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나와요. 이런 관계들이 있다는 거지. 오케이?
뒤에 가서 이제 적분 배우고 나면 적분이 미분을 거꾸로 하는 거예요. 가속도의 속도를 구하고 싶을 때는 적분을 하셔야 되고 여기서 이리로 가서 적분하셔야 돼요. 적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왔다리 갔다리 표현을 하게 될 것이다. 다만 이 위치라고 하는 친구 있잖아요. 위치. 이게 사실 그 실전에서 실전이 아니라 현실에서 위치는 보통 이제 못해도 숫자를 2개는 써야 되거든. 그렇지 않니? 우리가 약간 3D를 살고 있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상 지도 펼쳐놓으면 2D잖아. 그치? 우리의 위치를 표현할 때는 x, y 못해도 숫자가 2개는 필요한데 우리는 이제 되게 아직 배운 게 별로 없어서 아주 간단한 움직임에 대해서만 공부를 할 거거든요. 어떤 움직임이냐면 이런 식으로 하나의 수직선 위에서 좌우로 움직이는 이 정도의 움직임만 할 거예요. 되게 편하겠죠.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여기서 앞으로 갈 수도 있고 뒤로 갈 수도 있는데 이쪽으로 못 가요. 이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영역을 벗어납니다. 우리는 아직 그 정도는 못해요. 딱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이런 것만 할 수 있고 아니면 그 축을 세워서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이 정도 움직임은 표현할 수 있다. 다만 그 이상의 건 안 나오니까 그렇게 겁먹을 필요는 없다는 거지. 우리가 할 움직임은 매우 이지하구나. 그래서 숫자 하나로 표현이 가능한 거지. 위치가. 그 이상한 내 위치가 1이야 라고 말하면 원래는 그 위치 어딘데 이렇게 되잖아. 근데 수직선을 그려놓으면 위치가 1이라는 게 어딘지 와닿잖아. 여기 있나 보지, 내가 여기 있나 보지, 이런 식으로. 이런 얘기들을 쭉 하게 된다라는 거지. 돼요? 이거 말고도 뭔가 변화율 글자가 들어간 것들은 다 미분이에요. 예를 들면 뭐 할까? 여기에 여기 잘 봐. 여기 뭐 보여? 여기 가로등이 하나 있어요. 가로등이 있잖아, 그지? 있잖아. 가로등 있잖아. 가로등 있어요. 가로등 있어요. 그치. 가로등이 있는데 제가 가로등 불빛을 쐬고 있으면 여기 그림자가 하나 생기겠죠, 바닥에. 제가 이렇게 움직이면 그림자가 좀 길어졌겠지. 네. 맞아? 가로등이 이렇게 있어.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원래는 이렇게 해서 그림자가 요만하잖아. 이게 그림자잖아. 근데 내가 뚜벅뚜벅 걸어왔더니 이렇게 왔어. 그러면 이렇게 하면서 이게 그림자잖아. 이게 그림자 길어질 거 아니겠어? 내가 만약 시간에 따른 그림자의 길이를 하나의 식으로 표현했다. 그럼 그걸 미분하면 뭐가 되는 거야?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이 되는 거지. 오케이? 오늘 할 얘기는 다 이런 식으로 변화율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뭐 길이가 변한다. 미분하면 길이의 변화율. 뭐 물통에다가 막 물통에 물 막 부어. 근데 여기 빵꾸가 뻥 났어. 너희가 오늘 배운 거 까먹듯이 물이 줄줄 새요. 그럼 어떻게 돼? 물이 줄어들겠지. 이걸 미분하면 뭐가 될까? 물이 빠지는 변화율. 그걸 속도라고 그러지. 물이 얼마큼 빠지는. 물이 1시간당 1리터씩 빠진다는 건 내 물이 시간당 1리터만큼 줄어든다. 즉 물의 변화율을 말하는 거니까 물 빠지는 속도가 되는 거야. 오케이? 이런 식으로 계속 뭔가 변화율 이런 얘기를 오늘 주구장창 하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돼요? 해볼까 이제?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문제 한번 해볼게.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피가 있어. 수직선을 움직이네 이 친구가. 수직선 위를 어떤 원점을 출발해서 여기 P가 뭐 우측으로도 갔다가 좌측으로도 갔다가 왔다리 갔다리 움직이겠죠. 이때 시각 T에 대해서 위치를 C로 줬어요. X는 뭐예요? X가 위치야 얘들아. 위치는 다음과 같아. T 세제곱 마이너스 2T 이렇게 돼. 자, 이때 뭘 물어보냐면 시각 T는 3에서의 점피의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라. 이렇게 물어보죠.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라. 그러면 이게 위치잖아. 이게 위치잖아. 속도는 어떻게 구한다? 미분을 하면 나온다. 오케이? 이걸 미분하면 속도가 나와요. 속도는 보통 영어로 이제 V로 많이 씁니다. 벨로시티 앞에서 따가지고 V로 많이 쓰게 되고 이걸 미분하는 게 속도예요. 미분하면 3T 제곱 마이너스 2T.
이거 맞아. 이걸 또 미분하면 뭐가 된다고? 가속도가 된다고. 가속도는 보통 영어로 A로 씁니다. acceleration 6t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이게 위치라면 이게 속도고 이게 가속도라는 거지. 근데 문제에서 t가 3일 때의 속도랑 가속도를 물어봤으니까 여기다가 t에 3만 대입하시면 돼요. 그러면 3 대입하면 25. 좋아요. 25. 이게 t가 3일 때의 속도. t 3일 열려가 이게 t가 3일 때의 가속도가 됩니다. 가속. 오 18 이상.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죠? 위치, 속도, 가속도가 서로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기 때문에 그냥 미분하면 나온다.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미분하면 가속도가 된다. 이 정도만 잘 보시면 됩니다. 그런 거 있잖아. 이게 이거 약간 그냥 잡소리긴 한데 너희 이제 아니 너희 거의 고2면은 그런 게 별로 없으려나? 이게 자기 부모님들이 자기의 위치에 대해서 궁금해하거나 이런 거 없어. 막 되게 막 뭐, 지금은 어디야? 지금은 어디야? 막 이런 거 없어. 뭐 있어. 아 이게 여학생들이 특히 좀 더 그럴 수 있어. 걱정이 많죠. 저는 2시간마다 위치가 되는 어. 거. 그러니까 아 저요? 그런 거. 저희 위치요? 그치. 엄청 궁금해하시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그런 거 할 때 있잖아. 원래 이제 위치를 설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함수로 표현하는 거야. 함수. 아 그럼 엄마 아빠한테 X, Y, Z. 이렇게 저의 위치는 이렇습니다라고 하면 어머니 보고 뭐 하는 거야? 지금 1시지. 1시를 대입하는 거야. 1을 대입해. 지금 위치가 나오겠지? 와. 지금 2시야. 그럼 2를 대입해서 위치가 나와. 비중을 가지고 이 속도로 가고 있어요. 와. 미드에서 지금 이런 속도로 움직이고 있어. 이렇게 말하면은 위치를 표현하는 가장 그러니까 뭐 같아부터 할 게 없어. 지금은 어디에 있고요, 지금은 어디에 있고요가 아니라 그냥 x는 t처럼 그냥 이거 주면 그냥 궁금하면 뭐 하면 돼? 대입하면 돼. 엄마 저 죽을. 그래서 이제 경두기도도. 그래서 경도위도 해가지고 이제 실제로는 이렇게 어떤 숫자 3개짜리 좌표 형태를 주겠지. 여기에 t에 관한 식, t에 관한 식, t에 관한 식이면 시간을 대입하면 위치가 뿅 하고 나오는 거지. 엄마 아빠가 못하는 거야. 아니 엄마 행복해 죽지. 그래서 그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 막 미분이나 이런 게 뭐 천체의 움직임을 관찰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뭐 이런 게 있는데 뉴턴이 그런 짓을 했잖아요. 대단한 사람이야 진짜. 천체 움직임 가지고 미분을 발명했어. 그런 게 이런 거예요. 위치를 설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함수를 던져주는 겁니다. 구차하게 지금은 학원이고 지금은 저기 길거리 나와 있고 나 뭐 어디 가고 있고 이런 거 그냥 함수로 주면 제일 좋아. 함수는 짱이다. 나중에 엄마한테 써먹어요. 너도 해보래. 학원에 있다고 뭐 어떻게 보는데? 그러니까 그 대신 네가 함수를 잘 짜야 돼. 앉아 있으면 그냥 1 나오고 그러면 그러면 그게 이제 변화가 없도록 해서 해야지. 네가 어떤 함수를 만들었는데 그 함수에 시간을 대입하면 너의 위치가 나오게 하려면 가속도는 연나. 가속도랑 속도 다 0이겠죠. 계속 가만히 있으니까. 어. 근데 그거를 이제 함수로 만드는 건 너의 몫이지. 어. 너의 움직임을 함수로 기술하라. 나가 죽을 것 같은데. 너무 힘들다. 쉽지 않아요? 이거 쉽지 않아요. 내가 말했잖아. 함수로 표현하는 건 완벽하게 이해하고 나서도 고생을 해야 겨우 쓸 수 있어. 그러니까 완벽한 거야. 그냥 올리지 말아라. 그치. 그래서 보통 그렇게 하는 거야. 그냥 지금 학원이 이렇게 하는 게 머리 벌 써도 되잖아. 그치? 엄마 저 지금 T 세시고 마이너스 1이에요. 지금 이제 6시니까 6을 대입했어. 엄마 쌍욕. 제대로 많이 하네. 자, 다시 갑니다. 2번 갈게요.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원점 출발,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가 있는데 시각 T에서의 위치가 다음과 같아요. 2T 세제곱에 마이너스 T제곱에 마이너스 T다. 그럼 우리는 이 점 P라고 하는 친구의 움직임을 완벽하게 알고 있는 거지. 함수로 받았습니다. 끝났어요. 이때 속도가 3인 순간 가속도 얼마니? 라고 물어봤는데 가속도가 얼마니? 물어봤어. 그럼 속도가 3인 순간이 도대체 t가 얼마인지 알아내야겠지. 이게 도대체 어떤 순간인지 알아내야 되니까 속도는 그냥 미분하면 돼요. 미분하면 6t 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t 값이 1 또는 마이너스 3분의 2거든요. 그러면 이건 말이 안 되지. 시간이 마이너스 3분의 2가 어딨어. 출발하자마자 0부터 시작하는데 시작한 0인데 이런 건 존재하지 않고 요거지 요거. 그래서 가속도도 t가 1일 때 가속도 구해주면 돼요. 그래서 미분을 한번 해볼까? 이거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해야 가속도죠. 그래서 이 친구를 한 번 더 미분하게 되면 이게 12t-2가 되고 나는 t가 1일 때까지 구하고 싶으니까 정답은 10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간단하죠? 3번으로 갑시다. 원점 출발, 또 수직선이고 우리 움직임이 너무 단조롭지 않니? 다 수직선 이렇게 못 움직여야지. 슬프다. 자, 어쨌든 간에 점피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다음과 같습니다.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4t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문장에 뭐라 나와 있냐면 점피가 운동 방향을 바꾼대. 운동 방향을 바꾼대.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운동 방향. 점피가 수직선 위를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원점 출발해가지고 막 움직일 거 아니겠어? 가다 보면 얘가 뭐 이렇게 움직일 때도 있고 갑자기 하다가 돌아가자 돌아갈 때도 있고 다시 갈 때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건 이거 말하는 거죠. 여기 우측으로 가다가 갑자기 좌측으로 가야죠. 여기 이런 식입니다. 오케이? 그럼 이 순간의 특징이 뭘까라고 하면 얘가 여기 기준으로 우측으로 가는 거를 속도가 양수라고 하는 거고요. 속도가 양수면 우측으로, 속도가 음수면 좌측으로 간다고 한다면 이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면 우측으로 가다가 좌측으로 가는 순간, 즉 속도가 양수다가 속도가 음수로 바뀌는 그 순간. 당연히 뭐겠어? 빵이겠지. 그것과 동시에 뭐야? 우리가 많이 보지 않았니? 그 약에서 음으로 가는 그 빵. 그 값이.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게 뭐냐면 위치 입장에서는 그냥 극값만 하는 거야. 미분에서 빵이 나와야 되고 당연히. 근데 그게 뭐가 있어야 돼? 부호의 반전이 있어야 돼. 부호의 반전이 없으면 어떻게 괜찮냐면 가다가 갑자기 멈춰. 학원에서 공부하는 거지. 그다음 다시 움직여. 이런 것도 여기서 보면 속도는 빵이거든요. 중간에 멈췄으니까. 그런데 아니다. 운동 방향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극값. 도함수가 빵이어야 하고 부호의 반전이 존재하는 그 친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미분 한번 해볼까요? 앞에는 이제 간단하게 V라고 적었는데 사실은 V가 다 시간에 관한 함수잖아요. 그래서 보통 VT라고도 많이 적어요. 자, 미분하면 마이너스 2t 플러스 4가 되고요. 0 되는 값이 하나밖에 없네. 2일 때잖아. 얘들아 혹시 부호의 반전은 그래프 안 그래도 보이지? 이 그래프 뻔하잖아? 기울기 마이너스의 직선이니까 이렇게 내려가겠지. 여기가 2일 거고 부호의 반전. 부호의 반전. 오케이. 여기가 바로 그 운동 방향을 바꾸는 그 시각이에요. t가 2일. 그럼 2시에 바뀌는 거. 그치. 이게 근데 t가 뭐 시간인지 초인지 분인지는 몰라요. 그럼 여기서 t가 단위라도 알려주면 뭐 하겠지. 그러는 말은 아니에요. 그럼 출발하고 2가 지나고 나서 바뀐 거죠. 그렇죠. 출발하고 t가 2가 됐을 때 그때 운동 방향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요거 필기해 놓으시고 10분 쉬어. 10분. 4번 기차가 제동을 겁니다. t초 동안 간 거리, 이거 보통 제동거리라고 해요. 제동거리. 제동거리를 x라고 부를 건데 제동거리가 다음과 같아요. 60t 마이너스 1.9의 t 제곱. 제동거리는 다음과 같다. 제동을 건 후 정지할 때까지 움직이는 거리. 그러니까 기차는 기차가 브레이크를 밟아요. 기차가 여기
운전해본 사람? 제 관성 법칙. 왔어. 카트라이 해봤어요. 카트라이 내려왔어요. 카트라이면 충분하죠. 카트라이면 충분하죠. 기차 가다가 여기 기관장이가 앉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앉아가지고 운전을 하고 있는데 브레이크를 밟아요. 근데 그래도 바로 멈추는 게 아니라 가라는 게 계속 간다고. 여기서 끌려온단 말이야. 어딘가까지 이렇게 끌려가요. 물리학 학교. 그렇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카트라이 선택가 잉. 그치 그런 거고. 거기서 이제 드리프트라는 게 시험도 있잖아.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이게 이제 제동거리인데 문제는 뭐냐면 멈출 때까지 움직인 거니까 이 거리를 구해주세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면 여기 문제에서 이 X라는 친구가 아까 뭐였냐면 브레이크를 밟고 난 후 움직인 거리지. 맞아? 이게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0초 지났을 때, 1초 지났을 때, 2초 지났을 때에 내가 움직인 거리가 여기 표현이 된단 말이지. 그럼 얘가 처음에는 점점점 증가를 하지 않을까? 그지? 왜냐면 계속 움직이잖아. 1초 지나면 여기 있고, 2초 지나면 여기 있고, 3초 지나면 여기 있으니까 계속 움직인 거리가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 뭐가 돼? 더 이상은 움직이지 않는 그 순간이 있겠지. 그때가 바로 멈추는 순간. 맞아? 다시 이게 뭐라고? 멈추는 순간. 멈추는 순간. 속도가 뭐 되는 순간? 멈추는. 속도가 빵이 되는 순간. 오케이? 속도가 빵이 되는 순간. 이게 거리니까요. 위치 미분을 하면 이게 나와. 오케이? 미분을 합시다. 60 마이너스 3t 빵 되는 순간 t 값 얼마? 20. 그래서 20초가 됐을 때 드디어 초라는 말은 없나? 초 맞구나. t가 초네요 여기서. 앞에 문제들은 t가 단위가 없었는데 여기는 t가 단위가 있네. 자 이게 t 초니까요. 20초가 지나면 드디어 멈춘다 이런 뜻이에요. 20초가 지나면 멈춘다. 그래서 20. 그러면 문제가 움직인 거리니까 다시 이 친구를 뭐 해주면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이게 거리잖아. 제동 거리. 네, 주어진 20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거리랑 위치랑 같은 말이야. 거리가 곧 나의 위치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20을 대입을 하게 되면 얼마니? 어우 너무 귀찮은데? 1200에다가 마이너스 20을 400을 곱하면은 300인가? 900인가? 900인가? 아니 말고 900 없잖아 여기 20도 대입 못하는 20 400 이게 600이네 600이 어우 계산 못하는 부분은 다 편집해가지고 깔끔하게 600으로 계산한 것처럼 이제 하는 거지.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5번으로 갑니다. 지면에서 20m/s의 속도로 똑바로 쏘아 올립니다. 물체를 다 쏘면은 당연히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높이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어떤 곳에서 뭐를 던져버렸대. 던진 거야, 쏘아올린 거야. 로켓 같은 거 쏘나거든요. 로켓 같은 거를 슝 쏩니다. 그럼 당연히 뭐 이게 무한히 올라가진 않을 거고 언젠가는 중력의 힘을 받아 다시 내려오겠지, 그지? 언젠가 내려오겠지. 자, 이때 그 실시간 높이. 내가 1초 지나면 여기 있고, 2초 지나면 여기 있고, 3초 지나면 여기 있고, 4초 지나면 여기 있고, 5초, 6초, 7초 이런 식으로 내 시간에 따른 높이들을 또 식으로 탁 줬습니다. 이때 높이가 다음과 같습니다. 마이너스 5t 제곱에 플러스 30t 20t네 20t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물체가 최고 높이에 도달한 순간 이게 붕 발사했다가 다시 내려올 건데 이 최고 높이에 도달한 순간이 언제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최고 높이 이것도 한번 표현해 볼까요? 이 친구의 속도 입장에서 얘들아 위로 가는 걸 양수, 아래로 내려오는 걸 음수라고 한다면 속도가 양수였다가 음수가 되는 그 지점 거기가 바로 물체의 최고 높이가 됩니다. 물체의 최고 높이. 즉 속도가 0이 되는 그 지점이지. 속도가 0이 되는 그 지점.
속도가 0이 되고 당연히 극값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극값. 그래서 주어진 높이에 대한 함수가 있으면 이걸 이제 미분을 싹 해가지고 마이너스 10t에다가 플러스 20이니까 그게 0 되는 순간 찾아주시면 되게 바로 2초가 나오네. 2초. 발사한 지 2초 만에 맥시멈을 찍고 다시 내려옵니다. 문제는 그때 높이를 구해달라니까 2초일 때의 높이 다시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x는 40 얼마? 20 승범이를 믿어요. 20 맞겠지? 맞겠지? 좋아요. 맞겠지. 당연하죠. 되게 간단하죠. 그래서 계속 움직임이 너무 단조로워지 수직선 위에서 좌우로 움직이거나 아니면 그 축을 세워서 위아래로 움직이거나 이 정도 움직임만 나오기 때문에 이 수투에서 나오는 속도와 속도는 편안합니다. 미적분 하는 사람 있나 혹시? 교양이 안 됐어. 자, 할 거야? 모르겠어. 보통은 안 돼. 어차피 여기 니과 너밖에 없으니까 이제. 그리고 왜 다 이런 묶어서 문과세요? 문과죠? 그리고 친구들한테 급존칭을 했습니다. 아주 예의가 많으시고. 그러니까 문과였어. 이상한 문과였어요? 갑자기 또 팔 올리고 거들먹거리는 거 같아요. 거. 이과 별거 없어요. 저거 무리수도 몰라가지고 저거 씨. 이성이과 별거 없어요. 나 오늘 인스타에 친구 게시물에 문과보다는 이과가 있는데 뭐 이상한 걸 걸리는데 그게 이과가 안 돼. 6번 갑니다. 원래 문과가 이렇게 이과 째려볼 수 있게 된다. 뭐 이과가 더 낫으니까. 개소리 아무 뜨지 않느냐? 6번 갑니다. 6번. 이과 별거 없죠. 자, 맞죠. 어떤 물체의 시각 t에서의 길이가 자 드디어 위치 이런 거 안 나오고요. 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어떤 물체가 시각 t에서의 길이가 l인데요. l이 이렇게 된대. 2t 제곱 더하기 t 더하기 2.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물체가 시간이 변함에 따라서 길이가 바뀌는 거지. 길이가 바뀌는 거지. 그 변화를 우리는 식으로 받았으니까 전부 다 아는 거지. 0 대입하면 1초일 때 길이가 얼마인지, 2 대입하면 2초일 때 길이가 얼마인지 이런 거 다 아는 거니까 길이가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를 우리는 다 알아버린 거지. 그 상황일 때 t가 2분의 1에서 t가 2분의 1일 때 뭘 구하래? 물체의 길이의 뭘 구하라? 변화율을 구하라. 드디어 나왔습니다. 변화율 뭐하라? 미분하라. 변화율 길이를 미분하라. 이거예요. 그냥 길이를 미분하라. 길이가 있으니까요. 이 길이를 미분합니다. t에 관한 식이죠. 미분하시게 되면 4t 플러스 1이 되고요. 저는 t가 2분의 1일 때 길이의 변화율이니까 이 미분한 식에다가 2분의 1을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아주 쉽죠? 아주 쉽죠? 위치의 변화율이 속도, 속도의 변화율이 가속도, 길이의 변화율은 그냥 말 그대로 길이를 미분하시면 됩니다. 이런 얘기 들고 7번도 한번 해볼게요. 7번. 자, 가로와 세로 길이가 각각 16인 직사각형이 있다라고 하네요. 직사각형 하나 봅시다. 가로가 10이고 세로가 6인 직사각형이 이 정도면 얼추 맞으려나? 6, 10. 자,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이 있는데 이 직사각형에서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매초 1cm, 2cm씩 길어진대. 매초 1cm, 2cm씩 길어진대요. 정사각형이 되는 순간은 직사각형의 넓이의 변화율이 얼마냐? 문제 보여요? 넓이의 변화율. 넓이의 변화율. 무슨 뜻이냐면 넓이를 미분하라. 일단 넓이를 식으로 써야 미분을 할 거 아니겠어요? 넓이를 식으로 써야 돼요. 넓이는 뭐라고 볼 거냐면 ST라고 불러볼게요. 넓이도 시간에 따라 바뀌죠. 그래서 함수로 써주셔야 돼요. 그냥 S라고 안 적고 ST에 적어요. 시간이 변함에 따라서 넓이도 바뀌기 때문에. 자, 그러면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매 초 가로는 1cm씩 늘어나고요. 세로는 매 초 2cm씩 늘어납니다. 그러면 내가 가정을 해봅시다. 자, 현재 지금 t초가 지났다고 가정해 볼까요? 그러면 가로가 얼마나 늘어났을까? T 플러스 1T. 아, T 플러스 T. 여기가 t만큼 늘어났겠지, 그치? 세로는 얼마큼 늘어났을까? 2T. 그렇지. 2t만큼 늘어났겠지. 왜냐면 1초당 이만큼 증가하니까 t초 증가하면 곱하기 t 하면 되겠지.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직사각형이 만들어지더라. 이게 뭐야? 정사각형이야. 이게 정사각형이다. 이거지. 고 별. 문제 나와 있어. 맞아. 이게 정사각형이 되는 이라고 나와 있어요. 길어질 때 이 직사각형이 정사각형이 되는 순간, 그럼 이 순간 즉 10 플러스 t와 6 플러스 2t가 같아지는 게 바로 정사각형이 되는 순간. 문제에서 말하는 정사각형이 된다라는 것은 가로와 세로가 같은 거니까 10 플러스 t와 6 플러스 2t가 같아지는 시점이고요. t값 입장에서는 4겠네요. 이게 다야. 결론 우리는 t가 4일 때의 넓이의 변화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t가 4일 때의 넓이의 변화. 그럼 넓이가 뭐로 필요해? 일단 10으로 필요해. 그냥 미분을 하지. 넓이 10 플러스 t, 6 플러스 2t 가로 곱하기 세로죠. 10 플러스 t랑 6 플러스 2t 곱해주시면 이게 넓이가 되고요. 그냥 4 먼저 넣고 해도 돼요. 뭐라고? 4 먼저 대입해도 돼요. 4를 먼저 대입하면 미분하는 순간 다 날아가요. 그러네. 상수라서. 그래서 S'T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4를 대입하셔야 돼요. 미분해볼게요. 공미분으로 갑시다. 이거 미분하면 그냥 6 플러스 2t. 요거 미분하면 2가 남죠. 그래서 2에다가 10 플러스 t가 되고, 문제에서는 t가 4일 때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친구들은 여기가 안 나오나 적어볼까? S'의 4가 되죠? 4일 때의 넓이의 변화율. 4를 대입하면 돼요. 42. 그렇대요. 42예요. 42랍니다. 형 맞아? 42. 그럼 승범수가 계산 잘해. 빨리 다 맞겠다. 28. 이런 식으로 다시요. 배웁니다. 앞에 내용들이 이해돼요? 앞으로 이제 변화율이라는 글자 볼 때마다 그냥 미분만 잘하면 돼요. 변화율, 미분, 변화율, 미분. 마지막 문제 8번 갑시다. 너무 이상적인 문제다 이거. 8번 문제 보시면 그 반지름 길이가 2cm짜리 구 모양의 풍선이 있대. 구 모양의 풍선이. 사실 풍선은 구가 아니거든. 보통은 좀 찌그러져 있죠. 맞아. 그래서 이제 구 모양의 풍선 이런 게 존재하진 않지만 원래 9는 없지 않나요? 정모양 이거 숫자 숫자 고모양이 있어. 직선이 여러 개 모이는 그렇지. 그래서 숫자 이게 고모양이 쉽지 않다. 숫자 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구 모양의 풍선이 있는데 반지름 길이가 원래는 2cm였거든요. 처음에는 여기 반지름 길이가 2cm였어요. 2cm. 근데 이제 여기다 바람을 다 불겠죠. 바람 불어서 매 초 0.2cm씩 커지도록 합니다. 매 초 0.2cm. 무슨 말이냐면 내가 바람을 불은 지 t초가 지났다 라고 한다면 이 반지름이 커졌을 거야. 얼마큼? 0.2t만큼 커졌겠죠. 1초당 0.2씩 늘어나니까 2초 지나면 0.4, 3초 지나면 0.6, t초 지나면 0.2t. 이거에 맞게 이제 9가 이렇게 생겼겠지. 망했어. 이거에 맞게 커진 9가 있겠죠. 반지름이 커진 9가 있을 것이다. 문제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자, 공기를 넣기 시작해서 5초 후, 자, 5초 후에
뭐하라? 부피가 증가하는 속도, 부피가 증가하는 속도, 부피 증가 속도를 구하라. 부피를 구하셔야 되고요. 증가하는 속도라고 했으니까 뭐 하라는 거야? 이것도 미분하라는 얘기야. 미분하자. 미분하자. 지금부터 부피를 식으로 쓰고 미분만 잘 하고 그리고 뭐 대입하면 5초. 5 대입하시면 끝나는 거지. 근데 그치. 9의 부피를 겁나게 또 까먹어요. 9의 부피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 9의 부피. 너무 많은 거 옮겨. 우리 잠깐만 이게 기하가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거 있잖아. 이거. 전 아는데 우리 일단 기다리는 거죠. 아, 그래? 나는 좀 쉬는 시간에. 나는 네가 멋있게 말했으면 좋겠어. 아 진짜 이과가 잘 모르겠어. 기하도 하는데 지금. 그러니까 와 기억까지 하는 이거는 와 저거 알아야 거 아니야? 이런 거 발가락으로 하잖아. 저 그래서 이분은 잘 안 해. 아까도 말했어. 파이어 필. 이거 왜 뽑네? 어디까지가? 이게 부피 구하는 시기에 혹시 까먹었을까봐 적어드리네요. 9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R 세제곱. 이거는 그냥 번외. 혹시라도 건널비 나올까봐 건널비. 9의 건널비. 3분의 2 파이어 필. 원이 4개 있으면 돼요. 그 원이 4개 있으면 건널비가 딱 그거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또 되게 재밌는 게 하나가 있는데 얘랑 얘 보고 있으면 딱 도함수 관계지 않니? 오. 도함수. 이거랑 관련된 또 얘기들이 재밌는 게 또 있는데 참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그냥 넘어갈게요. 이게 우연이 아니거든요. 이게 진짜 맞아요. 우연이 기억력은 좀 빠르. 근데 아까 여기서 그 되게 그 수학 쪽에서 유머 쪽으로 유명한 그런 얘기잖아요. 유성 아까 이거 파이어 세제곱하니까 뭐라고 했지? 그건 아니라고. 자, 갑니다 그러면. 자 VT는 3분의 4 파이 반지름에 세제곱 들어가야 돼요. 반지름이 얼마 그러면 2 플러스 0.2t가 지 2 플러스 0.2. 이게 반지름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부피증가 속도 미분을 해야 되고요. 미분을 해봅시다. 미분하면 여기 3이 이렇게 내려가죠. 3이 내려가면서 4 파이에 2 플러스 0.2t의 전체 제곱일 거고 뭐 해줘야 되고 속에 있는 함수 미분 꼭 해주셔야 돼요. 속에 있는 함수 미분은 0.2지 0.1 끝에다가 곱해 주시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대입만 하시면 돼요. 5초라고 했으니까 5를 대입해볼까? 그러면은 여기다 5 대입하면은 이게 3의 제곱이니까 9가 되고 36에 7.2파이 가 나오게 되네요. 이것도 뭐 틀리면 말고 뭐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다 답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지?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맞죠 맞죠. 9의 부피를 미분해서 5를 대입하라라고 읽어내기만 하면 그다음부터는 뭐 그냥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